굳이 따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오징어 게임은 현재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 되어버리며 전 세계 90개국의 수많은 팬들에게 최고의 인기 드라마가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 후유증도 아주 큽니다. 감독이 작품 여기저기에 숨겨놓은 수많은 떡밥들을 찾아내면서 뒤늦게 퍼즐을 맞추며 감탄하는 팬들도 아주 많고, 너무도 강렬했던 시즌1으로 인한 여운으로 인해 시즌2는 과연 나올 것인가? 만약 나온다면 이번에는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각종 전망과 추측, 그리고 상상과 망상들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직도 전 세계 모든 팬들은 오징어 게임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황동혁 감독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국 CNN 등 최근 진행한 여러 인터뷰 중에서 과거의 최고 진행 요원으로 활동하다 딱지맨이 된 공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경찰대 출신 최고 엘리트에서 제28회 오징어 게임 우승자가 된 후 엄청난 부자가 된 이병헌이 어째서 다시 돌아와 게임 참가자가 아닌 프론트맨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었는데, 그가 밝힌 시즌2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앞서도 말했듯 현재 수많은 오징어 게임 팬들이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으며 아직도 오징어 게임에 대한 여운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출연진 중 한 사람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정치인이면서 사우나에서 빤스만 입은 채로 엄청난 싸대기를 날렸던 싸대기 챔피언 이경영을 대선 주자 자리에서 한방에 꼬꾸라트린 실력자이자 동종업계 최고 엘리트였던 안상구의 젖은 라면 머리를 오마주했으며, 진정한 패셔니스타답게 단지 명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아예 얼굴에 구찌의 스네이크 문신을 해버린, 사실 알고 보면 너무도 착하고 순진했던 우리 덕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최근 등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덕수는 탈북자 출신 새벽이를 거둬주어 취직을 시켜주었는데도 나중에 새벽이도 인정을 한 것처럼 그녀에게 뒤통수를 맞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덕수는 못생겼고 새벽이는 예쁘다는 그 이유만으로 악인으로 낙인 찍혀버렸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도 못된 새벽이가 착한 덕수를 방패삼아 이용했을 때도 외모 지상주의에 찌들어 눈이 멀어버린 우리들은 오직 새벽이만 응원했을 뿐입니다. 덕수는 다들 불평하던 그 맛없는 식사도 아무 불만 없이 무려 2끼나 먹었을 정도로 게임의 환경을 존중했던 사람이었으며, 이름은 미녀지만 외모 콤플렉스를 겪고 있던 환자이자 확실히 제 나이 들어 보이던 흡연자 아줌마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19살처럼 보인다고 아름다운 선의의 거짓말까지 해주었던 트루 로맨티스트였고, 갑자기 기어오르기 시작하던 부하 또한 자신의 힘으로 억누르는 대신 정당히 게임으로 승부를 보아 자신은 자리 따위로 갑질하지 않는 보스임을 각인시켜주는 진정한 리더였으며, 무엇보다 나중에 유리다리 게임할 때 엄청난 여백의 휜자를 드러내며 달려드는 미녀에게 무려 자신의 소중이 사이즈에 대한 모욕을 당하며 함께 추락하는 바로 그 마지막 상황에서조차 남은 동료들을 위해 유리 한 칸을 몸으로 부수며 생을 마감했던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이자 로맨티스트였던 덕수를 현재 많은 팬들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떡밥들 중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시즌2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입니다. 이미 오징어 게임 공개 초기 진행되었던 수많은 인터뷰에서 감독이 밝혔듯 오징어 게임을 만드는 지난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서 그는 자신의 치아 중 6개나 빠졌다는 말을 하며 시즌2는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치아가 6개가 빠졌다면 이론상으론 앞으로 시즌3까지는 할 수도 있다는 말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가장 최근에 공개된 감독의 인터뷰들에서는 시즌2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바뀌어 있으며 구체적인 설정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동혁 감독은 지난 8일 미국 CNN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 시즌2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만약 시즌2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운을 떼며 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로 프론트맨과 딱지맨 공유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것입니다. 이건 너무 겸손하여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국방부가 자주 쓰는 어법입니다. 어떤 무기가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면 그건 이미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고, 또 무엇을 개발 중에 있다고 했다면 그건 이미 아주 옛날에 다 개발해놓고 창고 안에 왕창 쌓아두고 있으며 단지 그 발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감독이 이 정도까지 말했다면 이미 시즌2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넷플릭스와 감독 그리고 핵심 배우들 사이에서는 이미 논의 중이라고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맨은 시즌 초반 동생이 형이 머물렀던 고시원 방을 찾아가는 바로 그 장면에서 그의 책상 앞에 꽂혀있던 수많은 인문학 책들, 특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나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그리고 고우나 피카소, 그리고 마그리트와 같은
화가들의 책들도 있었습니다. 니체가 가장 미쳐있을 당시 난로불에 넣을 뗄감도 살 돈이 없던 최악의 상황에서 스위스에 있는 작은 집에 혼자 갇힌 채 추위와 배고픔으로 벌벌 떨며 마치 신들린 듯 자신의 영혼을 잉크에 뿌려 불과 10일 만에 500페이지짜리 초안을 써냈다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큰 맥락에서 보면 인간과 개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호밀바테 파수꾼의 내용 또한 크게 요약하며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 지식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고통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을 막고 구해주고 싶어하는 주인공의 바람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시즌 1에서 프론트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서 시즌 2를 하게 된다면 프론트맨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프론트맨은 경찰대 출신의 엘리트이자 2005년 치러졌던 제28회 오징어 게임의 우승자입니다. 우승과 동시에 엄청난 상금을 거머쥐며 부자가 되었을 그는 어쩐 일인지 다시 게임으로 돌아왔고, 그것도 참가자가 아닌 게임의 최고 운영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걸 앞에서 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호밀바테 파수꾼 이야기와 연결시켜보면, 전자의 경우 산으로 수행하러 들어갔던 짜라투스트라가 득도하며 모든 것을 깨닫게 된 후 무지하여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이며, 호밀바테 파수꾼의 주인공인 콜필드 역시 모든 걸 다 가진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이지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혼자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외로운 여행을 떠나는 줄거리이기 때문에 그 많은 상금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던 프론트맨이 결국에는 그 오징어 게임을 없애기 위해, 원래 또 내부자로 침투하는 것이 주특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게임의 핵심 내부 운영자로 침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연결고리와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인물, 멋진 양복 입고 다니며 사람들하고 딱지 게임하며 자기가 이기면 신나게 싸대기 때리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런데 자기가 지면 그냥 가지고 있던 돈 중 10만원 주면서 그렇게 게임하다 명함 하나 건네주고 오면 되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회사에서 아마도 업무 만족도가 가장 높을 인물인 딱지맨의 정체 또한 프론트맨과 함께 감독이 시즌2를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언급한 두 명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감독은 다른 인터뷰에서 이 딱지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딱지맨 공유는 사실 이전 게임의 내부 진행 요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진행 요원으로 근무 중 조직의 신뢰를 얻게 되면서 밖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을 모으는 임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감독의 설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공유가 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만만하고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타짜에서도 김혜수 누나가 한 말 중에 보면 공사를 치는데 가장 힘든 것은 바로 호구를 판때기에 앉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에 혜수 누나는 몸소 순진요정 예림이가 되어 선박왕 호구와 극중 딱히 반드시 필요해 보이진 않아 보였던 뽀뽀까지 해가며 일선 현장에서 뛰었던 것만큼 딱지맨의 자리는 절대로 그냥 땡보의 역할이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아직 공식적으로 시즌2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영화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시리즈물입니다. 007, 미션 임파서블, 제이슨 본, 그리고 스타워즈처럼 앞 작품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후 작품의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며 수백억 또는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 그 성공 확률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신 안전하게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최고의 스타를 캐스팅하고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도 사람들은 그게 개봉한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망작들이 매년 수십 편도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인기를 가장 짧은 기간 안에 달성한 역사적인 성공작입니다. 설령 나중에 사람들이 시즌2의 내용에 실망을 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만약 넷플릭스에서 시즌2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는 순간 오징어 게임 시즌2는 그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대작이 될 것이고, 일단 최소 시즌1을 본 사람들은 모두 볼 것이기 때문에 흥행 부분 역시 거의 아주 안전하게 최고 결과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유추해 보아도, 그리고 영화계의 시장 논리와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더더욱 시즌2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별 깊이도 없고 순전히 오락용 재미 위주의 작품인지 알고 보았던 이 오징어 게임은 이후 한국의 네티즌 수사대의 활약으로 그 숨겨진 떡밥들과 복선들 그리고 의미들이 하나 둘씩 계속 밝혀지면서 상당히 철학적이고 의미가 있는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기숙사 내부의 벽에 앞으로 그들이 하게 될 모든 게임들이 이미 다 공개되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는 것으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서로 나만 살기 위해 싸우다 보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게 되지만, 반대로 잠시 불신과 패닉을 가라앉히고 서로 힘을 합해 함께 살 길을 찾아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성기훈처럼 못나고 가진 것 없는 이가 특히 나중에 달고나 게임할 때 가장 어려운 우산 모양을 받게 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던 그 과정에서 흘러떨어진 그 한 방울의 땀이 시작이 되어 결국 좀 더럽긴 하지만 조심히 침을 발라가며 천천히 녹이면 된다는 해결 방법을 찾게 된다는 메시지. 즉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이자 관점이며,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고자 노력하다 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해결 방법,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그런 희망적이고도 현실적인 메시지가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한가득 안고 세상을 떠난 우리 덕수의 명예가 뒤늦게나마 회복되길 바라며, 병원이 형과 공유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즌2가 빨리 제작되어 시즌1의 그 역대급 기록을 셀프로 갈아버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